데이터 이면의 큰 이야기를 파헤쳐보는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0일, 그야말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격동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숫자부터 보시죠. 마이너스 2.73%. 이게 바로 그날 한국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급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하루 만에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전 세계 시장이 다 같이 동시에 엄청난 압박을 받았거든요. 표를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은 물론이고요. 저 멀리 미국 S&P 500, 다우존스까지 전부 파란불이었죠. 아시아에서 시작된 투매 분위기가 그대로 미국까지 확 번진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 세계 시장이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뭔가 거대한 단일 요인이 있었다는 건데 그게 뭘까요? 네, 그 범인은 바로 세계 경제의 혈액이라고 불리는 원자재, 바로 석유였습니다. 보세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하루 만에 $2 62센트나 급등해서 64달러 선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유가 급등이 투자자들한테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던 거죠. 당시 언론 헤드라인을 보면 분위기가 어땠는지 짐작이 가죠. 국제 유가가 얼마나 오를지 판단할 선례도 상한선도 없다. 전문가들조차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불확실성의 극치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유가 상승이 어떻게 주식시장을 이렇게 박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도미노 효과 때문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이 연쇄 반응의 시작은 유가 급등입니다. 이게 터지면 바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덮치죠. 물가가 엄청나게 뛸 거라는 걱정 말이에요. 그럼 이걸 잡으려고 금리를 올릴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요. 결국 이게 주식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려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런 완벽한 4단계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정말 교과서처럼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리스크를 직감한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주식을 팔아치웠어요. 무려 320만 주 이상을 던졌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우리 개미들은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300만 주 이상 사들였지만 아쉽게도 그 거대한 하락의 물결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한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가 쇼크라는 건 말 그대로 글로벌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죠. 보시면 독일 DAX 지수 같은 유럽 시장은 미국보다 낙폭이 훨씬 더 컸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중국이죠. 상하이 지수는 오히려 0.45% 상승 마감했단 말이죠. 이건 아마 견고한 내수 시장이나 정부의 정책적인 영향 같은 게 작용해서 글로벌 투매 분위기 속에서도 나 홀로 버텨낸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리고 나면 다들 궁금해하죠. 그래서 이제 뭘 봐야 되는데?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이벤트들을 좀 보세요. 화요일에는 미국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경기가 어떤지 보여주는 PMI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수요일, 바로 이날이 중요하죠. 미국 원유 재고가 발표되는데 이게 유가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고용시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앞으로의 경제 방향을 알려줄 핵심 키가 될 겁니다. 자, 결국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유가에서 시작된 이 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냥 몸을 사리는 수비적인 투자만이 유일한 답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